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세상이 변했습니다. 이런 변화와 함께 승리하는 투자법이 있으니 바로 글로벌 언택트 테마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명확한 변화의 증거를 몇 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온라인 소비의 증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아니어도 온라인 대비 오프라인 매장들은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이동 제한이라든가 자택 격리 등 조치가 잇따르면서 당연히 오프라인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온라인 및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매출은 폭발적 성장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차트를 하나 갖고 오면 이런 차트가 있더라고요. 2019년 이후로 백화점이 할인전과 같은 오프라인이 힘든 동안에 온라인은 올해 코로나 상황을 맞으면서 오히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오프라인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사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월마트 같은 오프라인 업체들도 이런 온라인 소비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맞서 오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온라인 비중이 이미 높아진 거 아니냐, 그래서 성장 잠재력이 얼마나 되느냐 의심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이런 차트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런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의 침투율. 여기서 침투율이라고 하는 거는 온라인 쇼핑 금액이 전체 소매 판매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1등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얼마인가요? 10%가 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물론 2018년도 기준이긴 한데요.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우리나라도 그렇고 높아졌고요. 여전히 한국이 글로벌 넘버 원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걸 보시더라도 향후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성, 이런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중국이나 그리고 일본 또는 미국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만큼만 성장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존과 같은 미국 기업들이 미국을 벗어나 유럽이나 타 선진국으로의 MS를 훨씬 많이 늘릴 수 있을 거고요. 중국에 있는 알리바바를 비롯한 뭐 찡둥 등 많은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그 MS를 더욱더 키워갈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온라인 소비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미국의 아마존 그리고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의 성장과 동행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신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온라인 소비, 즉 이커머스라고 불리는 산업들과 연관된 산업들에 주목을 해보자. 즉, 뭐 결제가 될 수도 있고요. 물류나 배송이 당연히 되겠죠. 온라인 매출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 택배 회사가 바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직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국내 MS가 거의 50%를 차지하면서도 미주지사까지 설립하면서 미국 택배까지 연계한 대한통운 같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택배 회사 산업만 자체만 놓고 보면 합종 연예인과 구조 조정이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면서 장기적으로 이런 수요의 확대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최근의 시사점은 뭐냐면 이 화면에도 보이시는 대로 쿠팡이 어떻게 보면 매기 역할을 많이 했어요. 많은 택배 회사를 망하게 하기도 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에는 역으로 배송을 사람이 하기 때문에 결국 애꿎은 쿠팡맨 직원분들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런 결국은 코로나에 이런 물류 산업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 또한 제기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페덱스 같은 글로벌 물류 업체들은요. 이런 현상에 좀 주목을 하고 있어서 이미 인건비도 좀 비싸고 비싸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배송도 안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즉 무인화를 모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활용하기를 화면에 보이시는 그림은 페덱스의 무인 배송 로봇인 세임데이봇이라는 거의 샘플 사진이라고 하거든요. 이것 외에도 로봇을 활용한 AI 또는 드론, 또 자율주행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차세대 모빌리티라고 불리는 산업들까지 다 총동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소비와 연관된 산업들의 발전 속도 그리고 그 폭은 훨씬 커질 거로 명확해 보입니다. 두 번째 변화의 증거를 찾아보면 방구석 문화의 확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택트 시대에 돈을 버는 즉 매출이 늘어나는 비즈니스 모델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게임 그리고 웹툰 드라마 그리고 영화 음악을 이렇게 스트리밍으로 듣는 것들 있죠.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뭐 OTT라고도 부르고요. 이런 것들이 다 밖이 아니라 집에서 모든 문화를 해결할 수 있는 놀기 문화입니다. 즉 방구석 문화로 많이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증거가 주식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 화면에 제가 차트를 갖고 와봤는데 올해 연초 이후로 넷플릭스와 OTT라고 아까 말씀드린 방구석 문화의 대표 주자라고 본다면 CJ, CGV와 같은 영화관을 방문해야 되는 오프라인 모델에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주가의 차이가 확연합니다. 그뿐인가요? 또한 방구석 문화를 선도하는 그 플랫폼 업체의 약진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이 빵이라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상당히 뭐 전체 S&P 500 기준으로 뭐 30%가 넘는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죠. 즉 가는 놈만 계속 주가가 하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주가 움직임도 보시게 되면 카카오라든가 네이버와 같이 어떤 확고한 플랫폼을 가지고요. 이런 방구석 문화, 아까 말씀드린 웹툰 이런 것들 선도하면서 서비스 영역들을 오히려 핀테크라고 불리우는 은행, 증권, 보험 영역까지 이렇게 넓혀가는 회사들의 주가 차별화가 무섭게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주가의 상승폭이 뭐 80%, 100% 가까이 될 정도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또 하나 두 번째 확신을 하게 됩니다. 아, 데이터 수요가 폭증하겠구나. 사람들이 다 방에서 예, 그 결제하고요. OTT로 드라마, 영화 보고 음악 듣습니다. 그 웹툰을 모바일 플랫폼으로 보고 있고요. 다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방구석 문화의 성장으로 인한 데이터 수요의 폭증, 이런 사용량 증가와 관련된 산업들의 장기 성장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이요, 이미 PC 영역을 넘어섰고요. 여기 보시는 대로 뭐 폴더블 폰까지 나올 정도로 막 디스플레이도 접었다 폈다 하는 세상이 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방구석 문화를 선도하는 여기는 게임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콘텐츠들을 넘어가지고요. 온라인 교육, 뭐 학교에 못 가니까 온라인 사이버 교육하느라고 선생님들이 진땀을 빼신 최근의 사례가 있죠. 그리고 스마트카라든가 스마트폰으로 시동을 걸고 에어컨을 돌립니다. 스마트 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헬스케어나 그리고 핀테크로 불리는 이런 금융들까지 활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중이라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이러한 문화 확산을 가속화시켜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어느 정도 그럼 데이터를 사용하느냐를 찾아봤는데요. 거의 월간으로 보면은 25 엑사바이트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25 엑사바이트라고 그러면 저는 이제 기가바이트, 테라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페타 엑사 순으로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10의 18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가로 환산을 해보면 10억 기가바이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4기가짜리, 뭐 2기가짜리 영화 한 편이 무려 5억 편의 분량을 매월 데이터로 쌓여가고 있는 거죠. 트래픽으로 쌓이는 겁니다. 빅데이터가 생성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즉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언택트, 그래서 데이터를 쓰는 이 사용량이 폭증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빅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 데이터 센터와 같은 저장 수요 폭증 또한 불러오기 자명해 보입니다. 즉 데이터 인프라 산업으로 불리우는 산업의 성장은 명확히 다가올 미래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스마트폰을 비롯한 반도체가 들어가는 기기들의 종류가 너무너무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이런 사용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도 중요하지만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의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들, 이것들을 이른바 공급 사슬망, 좀 어렵게는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사슬망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게 명확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확신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헬스케어 수요의 증가가 어떤 변화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매년 할로윈데이 때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던 이태원 거리의 모습입니다. 과연 올해는 어떨까요? 2차 팬데믹이 온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사실 우리 청년들이 안심하고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당연히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개발돼야 되는 건 기본일 거예요. 현재 전 세계의 확진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치료제 수요가 폭증한 상황이죠. 처음에는 긴가민가하던 제약사들이 사실은 이제
마구잡이로 뛰어드는 단계로 들어왔어요. 향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를 진단하고요. 그리고 백신 또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수요, 그리고 또 어떤 바이러스가 올지 모르니까 비축하는 수요는 당연히 크게 늘어날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런 그 광경도 있죠.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코로나 손상 때문에 자발적으로 호흡이 어려워진 환자분들을 에게는 아주 필수적인 벤틀레이터라고 하는 인공호흡기의 사진입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선진국과 같은 미국에서 이 인공호흡기가 부족해서 응급처치가 부실해지고 사망자가 크게 늘어버리다 보니까 테슬라나 포드 자동차나 여러 대학들이 앞다퉈서 우리들이 개발하고 지원하겠다라는 현상들을 우리는 목격해 볼 수 있었고요. 우리 대비 오히려 공공의료의 기능이 아주 열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진국 의료 시스템의 민낯을 확인하게 됐죠. 이번 근본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공공 영역, 예를 들어 응급의학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의료 장비 수요 확충은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뚜렷한 변화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저희는 또 한 번 확신 세 번째를 하게 되는 건 헬스케어 산업은 무조건 가져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미국은 최근 감염 우려에서 자유롭고요. 그리고 의료 시스템 과부하를 통해서 의료 붕괴가 될 수 있는 걸 막을 수 있는 원격 의료,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원격 의료의 장점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브리핑에서 원격 의료를 직접 언급을 하면서 활용을 독려했었고요. 미국의 CDC와 같은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의 원격 의료 활용을 추천하기도 했다고 하죠. 이미 미국이 OECD 선진국 대비했을 때 의사나 의료진이 아주 부족한 반면에 의료 비용은 상당히 높게 지출이 되고 있고요. 서비스 레벨은 낮다라는 고질적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원격 의료를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해요. 현재 트럼프를 비롯한 민주당 바이든도 그렇고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대부분 우리 국민들의 의료 비용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죠. 따라서 이런 원격 의료는 당을 막론한 초당적으로 장기 성장 테마가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의료 비용을 낮춰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이 중국 의료 서비스도 저희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의료 장비를 국산화시키면서 글로벌 기업의 자리를 급속도로 자국 기업으로 대체하고 빼앗아가는 상황입니다. 특히 자국 내 온라인 의료 서비스 시장의 성장률을 찾아보니까 무려 연 31%에 달한다고 해요. 이미 전기차 배터리, 그러니까 중국에서 전기차가 많이 팔리니까 전기차 배터리에 자국 회사를 육성해야 되겠다는 이유로 자국사에 보조금을 주면서 육성에 박차를 가한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성 SDI나 LG화학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오히려 CATL 같은 글로벌 대형 배터리 회사가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육성하는 그들의 어떻게 보면 집요함이 저는 되게 두려워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최근 주가에도 마찬가지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게 노란색이 텔라닥이라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미국 원격 의료 시스템의 선두주자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 평안보험이라고 하는 우리로 따지면 삼성생명과 같은 민영 가장 최대의 민영 보험사죠. 거기에 자회사로 있는 평안건강의료과학기술 같은 회사는 네, 주가가 오히려 연초 이후로 100% 가까이 핑하는 의료과학은 70%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엄청난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년 성장률이 31%에 달한다고 하니까 이게 주가가 비싸다고 그래도 높은 성장성으로 매출이 늘어나면서 밸류에이션을 부담을 낮춰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이상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나타난 변화의 증거, 그리고 우리가 확신해서 투자해야 된다라는 이 세 가지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이렇거든요. 먼저, 아마존과 알리바바로 대표되는 이커머스, 그리고 결제와 같은 온라인 소비 시장의 성장 수혜 산업과 더불어서요. 페덱스, 아까 세임데이 봇 보여드렸지만 물류업체의 배송 시스템 관련 차세대 모빌리티로 불리는 산업 성장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앞으로는 배송을 전기차로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까지 포함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구석 문화가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는 데이터 수요 증가에 수혜받을 수 있는 산업에 주목합니다.
그로 첫 번째가 넷플릭스나 텐센트 등 미디어나 엔터 등 그런 게임 관련된 회사 플랫폼이 아닐 수가 없고요. 그리고 5G 통신 기술, 속도가 빨라질수록 더 많은 데이터와 영상을 접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통신 기술과 IoT 등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다양한 디바이스 장치, 그리고 여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반도체다 보니까 이런 반도체를 생산하고 또 이 반도체의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들에 주목합니다. 저희는 이런 데이터 인프라 산업들을 주목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데이터 센터라든가 클라우드 컴퓨팅 또는 최근에 이슈로 많이 등장하는 블록체인 테마 등이 마찬가지로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늘어나는 코로나에 대한 진단 의료 관련된 서비스 수요, 그리고 치료제 백신 개발, 그리고 의료 장비 등의 저희 서비스 헬스케어 산업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특히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의 자국 기업 우대 정책이 가속화된다는 말씀 앞서 드렸고요. 이런 점은 투자에 유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요. 그래서 이러한 언택트 산업들의 세 가지 큰 변화와 확신, 그리고 하위로 보여드렸던 8개의 테마들에 두루 투자할 수 있는, 통틀어서 아주 손쉽게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그러면 위에 해놓은 한화의 글로벌 언택트 글로벌 주식형 펀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별로 비중을 찾아봤는데요. 국가별로는 미국이 한 42%, 그리고 중국이 27%, 그리고 한국이 18%, 일본이 13% 정도 수준으로 투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주식형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여타 기존에 출시되어 있는 뭐 테크 쪽, IT 쪽이 좀 많다든가 플랫폼이 많거나 이런 기존의 4차 산업 내지는 신성장 산업 대비했을 때 미국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간은 적고요. 중국 비중이 좀 적정히 높아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한국과 일본 비중도 꽤 들어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이 조금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섹터라는 그 업종 측면으로 보시게 되면 IT가 28%,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고 부르는 주로 플랫폼 기업들이 23%,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이 한 20%, 그리고 경기 소비재가 한 19%, 산업재가 6%, 그다음 필수 소비재가 한 4% 정도의 순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당 펀드는 2020년도 6월 1일 이번 주 월요일 날 설정이 됐고요. 일단 판매사는 한국포스증권에서 S클래스라는 거로 가입하시면 일반 클래스나 또는 S-P나 RP,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으로도 다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가장 저렴한 보수로 가입하실 수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투자 결정 시 유의사항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코로나 사태로 세상이 변했는데 이러한 변화를 저희가 세 가지 체크를 해보니까 명확한 확신이 드는 세 가지의 테마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테마, 온라인 소비의 성장과 데이터 인프라 그리고 헬스케어 이 세 가지 테마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자산이 풍성하게 불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언택트 테마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